남편의 명예회복을 위해 자결한 김정의 부인 송씨. 김정의 부인은 송여익의 딸로서 김효사화 후 남편이 사약을 받고 죽자 이를 원통하게 여긴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송씨는 늙은 시어머니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차마 바로 자살하지 못하고 시어머니가 천명을 마치도록 봉양한 후에야 8일 동안 먹지 않고 조용히 삶을 마쳤다고 합니다. 김정의 부인인 송씨 부인은 대전 지역의 은진 송씨 가문이 터를 잡는 데 기여한 조선 전기학자인 쌍청당 송유의 현손녀로 진사 송여익의 딸입니다. 송씨의 남편 김정은 조광조와 함께 살인파의 중심인물로 호조 정랑을 지낸 김효정의 아들입니다. 3세의 할머니에게 성리학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리학 연구에 몰두했으며 새, 짐승 등의 그림도 잘 그렸다고 합니다. 그는 중종 2년인 1507년에 증광시 문과의 장원으로 급제해 성균관 전적에 임명되고 그 후 사간원 정원, 이조 정랑 등을 거쳐 중종 9년인 1514년에 순창 군수가 되었습니다. 이때 패출된 중종의 왕비 신씨의 복위를 주장했다. 임금의 노여움을 사서 보은에 유배되었지만 그 뒤 살인파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이조 참판, 도승지, 대사헌, 형조판서 등의 요직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살인파 인사들 다수를 중앙정계에 청거했고 조광조의 정치적 성장을 후원했으며 그 뒤 조광조 등의 살인파와 함께 다양한 개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중종 14년인 1519년에 김효사화가 일어나자 극형에 처해질 위기에 처했지만 영의정 정광필 등의 비호로 충청도 금산에 유배되었다가 진도를 거쳐 다시 제주도로 옮겨졌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나 발생한 신사무옥에 연루되어 살인파의 주축인 생존자 6명과 함께 다시 중죄에 처해져 사약을 받고 죽었는데 인종 1년인 1545년에 복관되고 인조 24년인 1646년에 영의정에 추증되었습니다. 김정은 시문회 등의 유배 생활 중 외롭고 괴로운 심정을 시로 읊기도 했는데 그런 시 가운데 대동시선에 실린 한 수를 소개합니다. 바람찬 황야의 해는 지는데 마을로 날아드는 줄인 까마귀. 저녁 안기 쓸쓸한 빈숲에는 살인문 닫혀있는 오두막 하나. 이런 김정의 부인은 죽기 직전에 훗날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가옹의 참화는 지극히 원통한 것이었다. 신비를 보위할 것을 청한 것은 진실로 윤상을 부지하고 세도를 지키고자 애쓴 끝에 나왔는데 말은 마침내 시행되지 않고 참화가 이에 이르렀다. 공론이 정해지려면 반드시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할 것이니 신중전의 원통함이 풀어지기 전에는 비록 100대가 지나가더라도 신주를 땅에 묻지 말고 기다리라. 송씨 부인은 이 말을 마치자마자 죽었으며 그녀의 자손들은 대대로 이 유언을 지켜 김정의 신주를 묻지 않고 온능에 대한 의리가 펴지는 날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신주는 죽은 사람의 넋이 담긴 것으로 제례의 사대 봉사하는 조상대대의 위패를 가리키며 별체인 사당의 감시를 만들어 모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당이 없는 집에서는 대개 벽감을 만들어 사랑채나 대청마루에 모시기도 하는데 신주는 주로 밤나무로 위는 둥글고 아래는 모나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올릉에 대한 의리가 펴지는 날을 기다렸다는 것은 곧 폐위된 단경왕후 신씨의 복위를 기다렸다는 말로 올릉은 중종의 원비인 단경왕후 신씨의 능으로 지금도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령리에 있습니다. 단경왕후는 연산군의 처남이면서 좌의정을 지낸 신수근의 딸로 연산군 5년인 1499년 성종의 둘째 아들 진성대군과 혼인해 부부인에 봉해졌습니다. 1506년 박원종, 성희안 등이 반정을 단행해 연산군을 축출하고 진성대군을 중종으로 추대하면서 왕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반정 모의에 반대한 아버지가 반정 공신들에게 살해되자 역적에 따르며 연산군의 패비인 신씨의 진려라는 이유로 왕비가 된 지 7일 만에 폐위되어 본가로 쫓겨났습니다. 중종 10년인 1515년 장경왕후 윤씨의 죽음을 계기로 김정 등이 그녀의 복위 운동을 펼쳤으나 이에 반대하는 중신들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왕비 가운데 재위 기간이 가장 짧으며 자식도 없이 홀로 살다가 영종 12년인 1557년에 71세로 숨을 거두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왕비로 즉위도 하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김정의 부인과 그 자손들이 그리도 애타게 기다리던 단경왕후의 복위는 오랜 세월이 지난 영조 15년인 1739년 봄에야 비로소 실현되었는데 폐위된 지 무려 230여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왕비의 복위와 더불어 영조는 그해 여름에 김정에게도 특별히 치제할 것을 명하자 우의정 송인명이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듣건대 선정이 화를 당한 후 그 부인이 신주를 묻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아직껏 그 집에다 신주를 받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나라에서 그를 제사 지내주는 날에 그의 신주가 아직도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조정에서도 또한 어찌 차마 그대로 묻어버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번에 온능이 복이 된 것도 진실로 선정의 한 장 상소로 말미암았으니 또한 나라에 공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특별히 부조묘를 허락하고 이어 그 신주의 제사를 지내주게 한다면 타당할 듯합니다. 여기에서 부조묘란 나라에 큰 공운이 있는 사람의 위패, 즉 신주를 영구히 봉안해 제사 지내도록 국가가 허락한 사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송인명은 특별히 김정의 부조묘를 세울 수 있게 허락해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주게 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입니다. 그러자 영조는 이번에 제사를 지내주는 일은 묘소에서 거행하고 부조묘에 관한 일은 대신들이 다시 의논해 보고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판중추부사 김제로는 국가에서 문묘에 종사되거나 태묘에 배향된 훈신 이외에는 부조묘를 허락한 적이 없으니 조정에서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건의했고 임금이 수용해 당시는 부조묘를 세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정조 14년인 1790년 3월에 유생 윤제후 등이 상소를 올려 김정의 부조묘를 세우는 은전을 허락해 줄 것을 청하자 정조는 청을 특별히 허락했습니다. 임금은 이어 해당 관청에서 전례를 살펴 거행케 하고 날을 받아 승지를 보내 김정의 사당에 취재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송씨 부인의 유언에 따라 집안에 모셔오던 김정의 신주는 마침내 땅에 묻힐 수 있게 되었는데 유언을 한 지 200여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 후 순조 3년인 1803년에는 홍문관 교리 신귀조가 올린 상소를 받아들여 송씨의 저리를 표창하는 뜻에서 정문을 세워주었습니다. 제주에는 오현단이 있는데 충암 김정은 오현단의 시초가 되었던 인물로 1578년 판관 조인후가 충암 김정 선생을 모시는 충암묘를 제주시에 지은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숙종 8년인 1682년에 귤림서원으로 사익을 받고 1695년 송시열 선생이 여기에 배향되어 오현단이 된 것입니다. 제주의 명문고등학교 오현고등학교의 이름이 바로 이 오현단에서 유래된 것은 제주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대전 동구 신화동에 있는 충암 김정 무덤 옆에 사당에는 부인 송씨의 정려각이 있고 진도 벽파진에 있는 정자 벽파정의 현판에는 충암의 시 벽파를 떠나묘가 걸려 있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명예회복을 위해 자결한 김정의 부인 송씨 이야기였습니다.